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엔 널 프롬프트 스타일 마이닝 오퍼레이션에 관련돼서 알아볼 건데 이 내용은 보시다시피 고급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미드저니의 오피셜 방법이 아니에요.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다가 알아낸 방법이어서 뭔가 오피셜이라기보다는 느낌적인 느낌? 그럴 것 같지 않나? 라는 이제 추측 같은 것들이 정리된 내용인데, 하지만 요 스타일 마이닝이라든지 피코드 관련돼서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게 정식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만 눈치껏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드저니에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드는 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초고 다차원의 벡터 연산 뭐 이런 걸로 이해가 돼요. 근데 머릿속에는 이해하기 힘든데, 그래서 보통 이런 이미지 제작 과정을 화살표로 표현하곤 합니다. 이 화살표는 이 프롬프트를 의미합니다. 프롬프트로 이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과 얼마큼 가야 될지, 거리 등을 정한다 정도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프롬프트가 이 화살표의 방향과 길이를 정한다면 시작점은 그럼 어딜 거냐? 이 부분이 미드저니 모델이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미드저니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다른 AI도 비슷하긴 한데, 일단 미드저니에 한해서만 설명을 드리죠. 그럼 모델에서 출발한 프롬프트를 이용한 화살이 가는 방향, 이곳은 우리가 결과물로 얻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프롬프트를 통해서 쭉 날아가서 이런 결과물을 만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드저니에서는 요 sref라는 걸 사용을 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좀 더 뾰족하게 지목을 합니다. 여기엔 sref라고만 써 있는데 srf 시드도 마찬가지고 무드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 앞단 쪽에서, 결과물에 가까운 쪽에서 나타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P코드라고 말하는 개인화 프로필 같은 경우엔 이 모델에 관여한 내용이에요. 모델에서 출발하는 부분을 적당히 튜닝을 합니다. 모델의 파인 튜닝까지도 아니고 시작점을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는 것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나타내고 싶은 건 최종 결과물과 거리가 가장 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sref에 비해서 거리가 멀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sref 시드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sref 시드는 우리가 그간에 말로 표현하는 프롬프트에서 다양한 키워드를 찾고, 아 이런 게 이런 결과물을 나와 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발표한 sref 시드가 너무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sref 시드는 미드저니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sref 시드는 스타일을 되게 명확하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sref 시드가 가리키는 건 뭘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롬프트 없이 이 화살의 방향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화살의 방향을 프롬프트라는 거 없이 sref 시드만으로 하면 sref 시드가 알고 있는 스타일로 가지 않을까라는 실험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실험을 하려고 sref 시드만 입력하고 요 316번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자리 세 자리 316번만 입력을 해서 입력을 하면 이런 에러와 마주칩니다. 미드저니의 기본 규칙이에요. 프롬프트는 빌 수 없습니다. 미드저니에서 프롬프트는 한 글자 이상이어야 돼요. 한 개의 텍스트 이상, 혹은 뭐 이모티콘도 되지만 무언가 입력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한 건 이런 한 칸의 스페이스 정도였겠죠. 스페이스를 입력할 방법이 없을까? 그냥 의미 없는 뜻을 입력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면 여지없이 에러가 나고 실행이 안 되죠. 그런 걸 찾던 사람들이 마이너 텍스트 드로잉이라는 기능이 나오면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요 더블 커테이션은 미드저니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이너 텍스트 드로잉에서 더블 커테이션 사이에 뭐 A라고 쓰면 A라는 글자를 화면에 그려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더블 커테이션은 문법적 요소입니다. 뜻이 없는 이런 문법적 요소로 입력이 가능해요. 그리고 더블 커테이션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언가 입력한 걸로 미드저니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섞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아무것도 없는 입력하는 방법이 마이너 텍스트 드로잉의 문법 요소를 이용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잔머리 굴리던 누군가가 빠르게 이걸 찾아내고 이런 시도를 해요. 일단 프롬프트에는 더블 쿼테이션 두 개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 입력한 게 됩니다. 하지만 얘는 어떠한 뜻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srf 시드를 입력을 하고 하는 김에 srf 웨이트를 1000을 줘서 최대치를 줘서 의도는 이 srf 시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스타일을 다 보여줘라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16대 9 같은 경우엔 별 의미 없습니다. 가로 이미지가 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걸 실제로 마이닝을 쭉 하다 보면 1대1 이미지거나 세로 이미지 같은 경우엔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로 이미지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16대 9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가로 세로에는 별 의미 없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실행시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316번을 널 프롬프트를 통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어디선가 본 듯한 것 같은 회화 느낌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제가 잘 쓰는 테스트 프롬프트인 큐트걸에 집어넣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의 상관관계를 알고 대략적으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316번은 미드저니가 학습을 막 하다가 요 316번이 가리키는 그곳에 있는 모델은 요런 걸 열심히 공부한 학습한 결과물이 모여 있는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스타일을 요거만 아는 어떤 화가에게 소녀를 그려라 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인 거죠. 실험은 계속됩니다. 784를 집어넣으면 요런 결과물이 나와요. 이 스타일을 좀 읽어내면 일단 첫 번째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흑백이고 그리고 세 번째를 들어가면 주피사체, 뭔지 모르는 주피사체가 있고 그리고 배경이 아웃포커싱이 쭉 나가고 대신 주피사체는 굉장히 선명한 이런 스타일을 공부했다 라는 가정인 거죠. 그리고 이 srf 시드로 우리의 테스트 프롬프트인 큐트걸을 뽑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까 말했던 주피사체가 있고 그리고 배경이 아웃포커싱이 되고 그리고 흑백이고 사진이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지금 이 784번 같은 경우에 이 srf 시드는 제가 마이닝을 쭉 해보면 굉장히 레어한 겁니다. 일단 srf 시드 중에 사진이 나오는 것도 레어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 중에서 흑백 사진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레어템입니다. 그런데 이 흑백 사진 같은 경우엔 약간 예전 올드 필름로 흑백 사진 스타일이 학습이 된 경우가 많아서 선명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은 흑백 이미지가 잘 나오는 srf 시드를 가지고 이 결과물처럼 선명한 결과를 얻으려면 프롬프트에 뭐 하이 샤픈이라든지 하이 엣지라든지 등의 키워드를 추가해서 srf 시드가 갖고 있는 흑백 플러스 선명도, 부족한 선명도를 프롬프트에서 보강을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흑백의 선명함이 잘 나오고 그리고 이 학습 데이터는 카메라를 좀 아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카메라와 시선을 딱 마주치고 있는 로켓터 카메라, 가제잉, 미 등등을 안 써도 시선을 카메라에 맞추는 결과물이 나와요. 이런 srf 시드는 굉장히 레어템이다 인 거고 더보기에 남겨놨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859 srf 시드 같은 경우엔 이런 스타일이 나와요. 이런 그림 스타일 일러스트인데 적당히 못 그린 일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인데 이 스타일의 특징은 이 프레임을 보시면 됩니다. 이 프레임이 지금 4장을 붙여놔서 뭔가 경계를 나눈 것처럼 돼 있지만 이 한 장의 이미지에 이렇게 흰색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기본적인 걸 알고 있는 srf 시드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특징 중에 하나인 배경이 흰색으로 잘 나오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두 다. 그리고 이미지 스타일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약간 못 그린 일러스트 스타일, 되게 이쁘게 잘 그리고 정교한 게 아니라 약간 좀 허술한 결과물이 나오죠. 이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 정도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드저니의 P코드, 프로필 코드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랭킹 프로필 코드로 만들어 놨는데 습관처럼 얘의 본질은 뭐지? 라고 하면 요 P코드를 입력을 하고 널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얘는 사진이 좀 잘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면 라는 결과물이 나오죠. 얘 왜 이런 게 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 P코드는 srf seed와 다르게 널 프롬프트로 뽑아낸 이미지가 그다지 정확하게 스타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추측을 해보면 srf seed 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물과 굉장히 가까운 이런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시작 쪽에 있는 모델에 작용하는 P코드 같은 경우엔 여기가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srf seed에서 나타나는 선명한 스타일들이 P코드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레인지가 돼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은 이 P코드도 단순히 srf seed 사용하듯이 사용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좀 흐트러지는데 프롬프트에 얘를 살짝 보강을 해주면 포토업으로 그러면 사진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온다 인 거고, 아웃포커싱도 굉장히 잘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런 회화 스타일이 마이닝된 널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이런 회화 스타일이 나오는 이 아래 P코드인 경우에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 톤, 뭐 일러스트 톤이라고 말하는 톤이 잘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일관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P코드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카툰이라고 추가를 프롬프트에 해주면 전체적으로 톤이 일치가 되고, 그리고 이 P코드 이 아래 스타일적 공통점은 헤어스타일을 보시면 이 헤어스타일 이 더블번이라고 하는데 양갈래 묶음머리가 스타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P코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실제로 눈에 띄는 것들은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내재되어 있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고, 반면에 srf seed 같은 경우엔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많지만 눈에 띄는 게 굉장히 많고 내재되어 있는 게 조금 있다 라는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처럼 프롬프트에 보강을 해서 사용하는 게 P코드를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마이닝을 할 때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추측이었고 아마 그런 거 아닐까라는 정도,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얼추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물음표를 느낌표로 이런 거야 라고 말은 했는데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기법이 저도 아주 초창기부터 쓰긴 했지만 남들한테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찾기가 되게 애매하고 느낌적인 부분이어서 애매했는데 무드보드라는 게 나옵니다. 무드보드는 특징이 뭐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는 다른 콘텐츠에 다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무드보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력된 이미지를 알 수 있어요. srf seed인 경우에 이런 걸 학습한 게 여기 모여 있는 거야 라는 가정을 했죠. 하지만 여기를 들여다볼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P코드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랭킹이라는 게 좌우에 1번, 2번 선택하는 거여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스타일이 뭘까라는 거죠. 이 둘 다 요게 불가능했는데 무드보드는 내가 직접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지 않죠. 얘로 바로 널 프롬프트로 실행을 시키면 이 무드보드에 널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드디어 우리의 생각이 맞았다 라는 생각이 들죠.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무드보드이기 때문에 같은 스타일이구나, 여기서 시작한 스타일이 나오는 거고, 이걸 다시 보려면 이쪽으로 보려면 우리가 사용했었던 널 프롬프트가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확신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합니다. 실험들 중에 하나가 이 이미지 프롬프트에 대한 물음표였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미지 프롬프트도 기본이 있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하나에 텍스트 프롬프트던지 아니면 이미지 2장이던지예요. 그래서 이미지 2장을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섞여지는 블렌딩의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던 건 이 이미지 한 장이 어떻게 작동할까 였어요. 물론 이 이미지 한 장을 집어넣으면 여전히 에러가 납니다. 텍스트 프롬프트가 필요하고 이미지를 2장
이상 넣어라. 이렇게. 그러면 요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게 이런 거겠죠. 더블 커테이션 입력하면 얘가 텍스트가 되고, 그리고 이미지 한 장. 그러면 우리는 텍스트에서 어떠한 방향성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미드저니가 요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미지 프롬프트로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스타일이 비슷하게 나오고 대략적으로 이 그림에서 뭐 큐트걸 3D 스타일 정도라고 이해한 것 같아요. 결과물들, 이미지들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 공백입니다. 여기 보면 검은색 공백들이 나오는데, 얘는 1대1이고 들어간 건 16대 9예요. 16대 9라서 미드저니가 파악할 때 이 밑에 부분과 이 위에 부분이 비어 있구나까지 같이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들이, 이 단독 결과물들이 위에가 이렇게 빈 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 프롬프트 사용하실 때 주의점 중에 하나가, 입력된 이미지 프롬프트의 가로 세로 비율과 출력되는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추셔야 이런 에러 같은 상황이 안 일어납니다. ORF 컨텐츠에서 다뤘던 의미론적 이해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는데 이 널 프롬프트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큐트 화이트 캣이라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요 ORF 욕을 집어넣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화이트 캣을 읽은 거죠. 읽어내고, 왜냐하면 여기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되게 필요했는데 요걸 널 프롬프트를 주면 ORF가 얘를 읽는구나, 그리고 그걸 반영해서 이런 흰색 고양이를 만드는구나 인 거고, 이걸 텍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쓰다만 화이트 같은 것도 글씨를 좀 쓰는구나 인 거고, 얘는 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ORF가 글씨도 읽는 거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미론적 이해에 대해서 가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널 프롬프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실제로 무엇을 만드는 기능이 아니고 무엇을 빼는 기능인 거죠. 무엇을 빼다 보니까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컨텐츠는 뭔가 만든다기보다는 알아내는 방법적, 기술적 스킬을 알려드리는 거였고, 이걸 어드밴스드에서 다룬 이유는 이후에 저희 유튜브에서 진행하게 될 마이닝, 뭐 SRF 시드 마이닝도 있고 피코드 마이닝도 진행하게 될 텐데, 그 진행에 앞서서 이 내용을 모르면 왜 저거 저렇게 하지? 라고 계속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설명도 애매하거든요.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할 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먼저 한번 하고 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널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미드저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부에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살짝 엿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런저런 테스트들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결과와 미드저니 내부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높아질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